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왔던 토트넘 허스퍼 이사회의 입장이 코번트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졸전 이후 달라졌습니다.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4라운드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이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 그리고 스콘먼 토트넘 제너럴 디렉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 이후 레비 회장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주말에 있을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 내용과 결과가 9월 내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수 있는 본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트넘의 최신 상황, 현지 독점 정보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는 2024년 9월 21일 한국 시간 토요일 밤 11시에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보면 만약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최악의 경우 리그 17위 강등권 직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에 질 경우 승점 4점에 멈춰있게 되는데 현재 13위인 토트넘의 근처에 있는 경쟁팀들의 상황을 보면요. 우선 토트넘이 솔란키를 본머스에서 데려왔잖아요. 본머스가 이미 리그 11위 토트넘보다 더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내고 있고요. 또 런던 지역에서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던 팀이죠. 풀럼도 현재 승점 5점으로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팀이 승점은 같지만 골득 실차에서 열세인 웨스트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웨스트햄이 승점 4점인 상황에서 9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첼시와 런던 더비를 치릅니다. 그런데 첼시의 지금 경기력 그리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본머스를 상대로 첼시가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경기의 내용은 오히려 본머스가 이기는 게 합당할 정도로 주도적이었어요.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본머스가 이라올라 감독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독이자 솔란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 토트넘의 후임 감독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인데 그 첼시를 만약에 줄렌 로페테기 감독의 웨스트햄이 꺾게 된다면 웨스트햄이 승점 7점을 얻게 되면서 토트넘을 순위권 아래로 더 끌어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막전에서 토트넘과 비겼던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승점 2점에 불과한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지만 현재까지 4라운드 전패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단 한 점도 얻지 못한 최하위 에버튼과 홈 경기를 토트넘과 같은 밤 11시에 치르게 되거든요. 그 경기에서 레스터시티가 이긴다고 할 경우 승점 5점이 되면서 역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 패배할 경우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격팀으로서 사우스햄튼과 입스위치 타운이 맞대결을 펼치는데 현재 입스위치 타운은 그래도 승점 2점을 얻고 있고 사우스햄튼이 승점 0점이에요.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입스위치 타운이 이긴다면 역시 승점 5점을 얻게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현재 승점 2점인데 맨유와의 홈 경기 치르거든요. 맨유가 아무리 반슬리를 크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구축하고 있는 전력과 또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맨유를 이기지 못하리란 법이 결코 없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를 이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를 꺾는다면 역시 승점 5점을 확보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17위까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의 수들이 다 맞아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도 비슷한 양상으로 고전하면서 패배까지 한다면 특히 안방에서 이런 연속된 패배가 나온다면 순위까지 강등권으로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그 누구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실제 이 경기 이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올인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주중 경기 유로파리그 개막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9월 27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카라바흐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무리 객관적 전력에서 토트넘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 카라바흐전은 어차피 토트넘이 한 수 아래의 팀으로서 유망주를 코벤트리와의 경기처럼 전격적으로 기용하고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또 마이키 무어라는 16살의 신예 선수까지도 기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브렌트포드전을 만약에 패배한 상태에서 그 사이 경기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공식적으로 경질하지는 않겠지만 이 카라바흐전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질 수 있고 이 경기조차 자칫 애매하게 그르치고 또 내용적으로 이 경기는 결과뿐 아니라 내용까지 보여줘야만 어떻게 보면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경기일 텐데 고전하는 상황들이 이어진다면 결국
9월 30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할 맨유와의 원정 경기가 경질 결정전이 될 수 있다. 브렌트포드전, 카라바오전 모두 졸전을 펼치다가 맨유 원정 가서 참패를 당한다면 과거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이 솔샤르와의 경질 대전에서 맨유의 0대3으로 완패하고 경질됐던 그때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뇌피셜인 것이 아니라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 폴 오키프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변화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코번트리와의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의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스물스물 이런 여론에 포스테코 감독의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폴 오키프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축구다. 결과가 언제나 감독의 운명을 결정하기 마련인데 나는 그래도 즉각적인 경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마 미래에는 포스테코 감독이 결국 경질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 시간 9월 16일 새벽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경기 직전에도 9월 18일 시즌 중에는 아마 경질되진 않을 것이다. 이번 시즌에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코번트리와의 경기가 끝난 직후 한국 시간 9월 19일 오전 7시 30분 즉 영국 시간으로는 코번트리전 패배 후 심야에 올린 트윗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포스테코 감독이 지금 경질된다면 그것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일 것이다. 즉, 이 내부적인 분위기는 포스테코 감독을 믿어주고 장기 프로젝트를 가자는 의미였는데 워낙 감독에 대한 불만이 결국에는 이 감독을 선임한 회장단과 운영진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과거 레비 아웃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결국 말씀드린 브렌트포드전, 카라바흐전 연속 홈경기죠. 이 두 번의 홈경기에서 홈팬들 앞에서 졸전이 이어지고 맨유 원정에서 참패를 할 경우에는 불같은 여론의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0월이 오기 전 맨유전 종료 직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발표되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빠른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경우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감독의 위약금은 해당 감독이 다른 팀의 감독으로 부임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계약 안에 많이 명시되어 있어요. 요즘 그것이 트렌드거든요. 또 중요한 점 10월 A매치 기간 그 휴식 기간이 2주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에 감독을 미리 바꿔놔야 새로운 감독이 전술훈련도 시키고 팀을 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0월 초중순에 있을 A매치 휴식기 이전에는 감독을 바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가 끝났을 시점에는 최소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토트넘 측에 제시한 솔루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안정적으로 위약금을 주지 않고 내보내면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주 대표팀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대표팀이 그레엄 아놀드 감독에 대한 불신임 여론이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고 최근 개막한 지난 9월 월드컵 3차 예선 첫 두 경기를 모두 이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결국 그레엄 아놀드 감독의 경질, 해임이 바로 오늘 공식적으로 결정됐습니다. 9월 20일에 아놀드 감독과의 결별을 호주 축구협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즉 호주 축구협회는 10월 월드컵 예선전을 위한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데 2015년 아시안컵 우승을 이뤄냈고 월드컵 본선 진출, 예선전도 잘 운영하다가 개별적인 다른 이유, 협회와의 운영적 마찰로 의견 충돌로 인해 한임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다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에요.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인으로서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된 최초의 인물이고 셀틱에서 이미 국내 모든 대회 우승을 이뤄내면서 또 전술적으로도 분명 지난 시즌 전반기 또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두 명의 인버티드 풀백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도전적인 모습들은 분명히 아시아 무대에선 통할 수 있고 또 호주 대표팀이 호주인 감독을 호주인으로서 프리미어리그를 이끌었던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여론의 환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토트넘 허스퍼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호주 축구협회 측과 연락을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너희들이 데려가라. 그럼 우리가 위약금 없이 혹은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거액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일부 연봉을 우리가 첫 해 정도는 반액 정도를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호주 축구협회 모두 그리고 토트넘 역시도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제너럴 디렉터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디렉터 스콘먼도 호주인이거든요. 그런 점들은 스콘먼 디렉터가 호주 축구협회의 좀 내밀한 인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호주 대표팀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일이 처리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뿐만 아니라 현재 토트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는 코칭 스태프가 대부분 호주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지난 시즌 함께 부임했던 코치 마일 예디낙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거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호주 대표 선수였고 호주의 주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주 대표팀에 갔을 때도 코치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겠죠. 그리고 올 시즌에 합류한 닉 몽고메리 코치와 세르지오 하이문드 코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스코틀랜드 출신, 포르투갈 출신이긴 하지만 이 두 명이 사실 유럽 무대에서는 그렇게 유명 인사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둘의 커리어의 정점은 호주 A리그 시절이에요. 닉 몽고메리가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의 감독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 닉 몽고메리 감독의 수석 코치가 하이문드 코치였거든요. 이 둘이 호주 A리그 우승을 이루고 나서 또 함께 스코틀랜드 클럽 하이버니언으로 가서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그 이력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코치로서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도 호주 대표팀에 함께 갈 경우 호주 축구에 대해 이미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축구협회에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들이다. 토트넘은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단을 그대로 호주 대표팀에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 그레엄 아놀드를 경질한 호주 대표팀은 당장 10월 A매치를 지휘할 감독을 빠르게 찾아야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트넘은 시즌 중에 과연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느냐? 저희가 적극 추천하고 있는 감독은 솔란키를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전술적으로도 혁신적이고 젊은 감독인 안도니 이라올라 본머스 감독인데 현재 연봉이 공개된 프리미어리그 감독 중에 안도니 이라올라의 연봉이 가장 낮아요. 100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즉 20억이 넘지 않는 아주 저렴한 연봉이에요. 이 연봉은 사실 위약금 규모로도 연결되는데 이라울라 감독의 잔여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즉 잔여 계약 기간 안에 연봉이 보통 감독이 경질되거나 중도에 사임하는 상태에서는 잔여 연봉을 받게 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받게 되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특별히 설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마도 이적료 개념의 금액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잔여 연봉보다 높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되지 않는 연봉을 위약금으로 주고 또 분명히 본머스에서보다는 더 높은 연봉을 줘야 되겠지만 이미 본머스의 이라울라 감독보다 5배나 높은 500만 파운드 88억 정도의 연봉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주고 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주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위약금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고 이라울라 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면 크게 재정적인 타격 없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본머스를 이끌고 있는 리그 내의 팀, 라이벌 팀에게서 감독을 빼오는 것은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옵션이 이라울라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보더라도 토트넘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레엄 포터 전 첼시 감독, 토마스 투헬 전 첼시 감독입니다. 그레엄 포터 같은 경우도 무직 상태이고 토마스 투헬 감독도 무직 상태인데 특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본인의 명예가 조금 떨어졌던 투헬 감독은 이미 바이에른 뮌헨을 맡기 전에도 토트넘과 협상을 했던 인물이고 런던에서 근거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 감독 부임에 호감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바이에른에서 보였던 조금은 경직됐던 모습들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사회와의 좀 충돌이 있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다면 그레엄 포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브라이튼에서 혁신적인 젊은 감독으로서 능력을 보여줬을 때도 토트넘과 연결이 됐었고 또 첼시에서도 지금 상황을 돌아본다면 좀 억울하게 물러났던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터 감독은 실제로 런던에 살고 있으면서 지난 5월 11일 지난 시즌 말이었죠.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를 갑자기 토트넘의 VIP 박스에 등장해서 관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가 이대로 가도 괜찮겠느냐라는 굉장히 위험한 여론들 그리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는데 토트넘은 사실 본리를 굉장히 잘 꺾어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더 믿고 가기로 하면서 포터 감독의 선임에 대한 얘기들이 수그러졌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포터 감독은 토트넘의 새 감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능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본머스를 맡고 있는 이라울라보다는 무직 상태인 포터가 즉시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옵션은 바로 이번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놓칠 경우인데요.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역대 전적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6번의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2승 3무 1패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우세하지만 팽팽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브렌트포드의 유일한 토트넘전 승리 기록이 지난 2023년 5월 토트넘 원정에서도 3대1 승리였거든요. 즉 오래되지 않았고 또 브렌트포드가 토트넘 원정에서 나름 좋은 결과를 끌어내왔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브렌트포드전도 토트넘이 홈에서 간신히 3대2로 이겼고 또 원정 가서는 개막전이었죠. 2대2로 비기면서 엇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흐름과 상황은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 순위가 브렌트포드가 4전 2승 2패 승점 6점으로 9위 토트넘보다 위에
2개 있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이 꺾은 팀도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글라스너 감독과 함께 보였던 크리스탈 팰리스였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에 2대1로 이겼고 리버풀 원정도 0대2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 완패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카라바오컵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던 2라운드부터 참가한 브렌트포드는 콜체스터 원정 1대0 승리, 그리고 주중 경기 레이턴 오리엔트전도 3대1 승리로 완승을 좀 거뒀고, 또 리그에서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충분히 득점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도 있었는데 이 경기도 1대2의 석패였어요. 즉 브렌트포드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 사실 조금 흔들렸고 그러면서 프랭크 감독이 팀을 떠날 거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꽤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프랭크 감독도 사실 토트넘의 새 감독 후보에 있기도 했고 맨유의 새 감독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하고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거든요. 그런 프랭크 감독이 지금 명확하게 장단점이 노출되어 있는 토트넘을 요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2부 리그 팀인 코벤트리조차 토트넘의 전술적인 약점을 잘 공략했는데 브렌트포드라면 더 쉽게 토트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이 경기를 치르고 카라바흐와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브렌트포드는 그 다음 경기가 다음 주말에 있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치를 수 있고, 또 브렌트포드가 토트넘과의 거리 자체가 멀지 않기 때문에 원정 경기라고 하더라도 체력적인 피로는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양 팀의 기록으로 드러난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토트넘의 약점은 명확하죠.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고 상대의 스루 패스를 통한 공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즉 수비 뒷공간에 문제가 있고 높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브렌트포드의 강점이 결정력, 득점 기회를 잘 살려요. 코벤트리가 결정력만 있었다면 사실 토트넘을 카라바오컵에서 조기 탈락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공격력이라든지 공중전 경험에서 뛰어난 것을 보이고 있는 게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부족한 면들을 충분히 잘 공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현재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보면 브렌트포드가 빠진 선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미드필드인 요한 위사가 뛸 수가 없고, 미드필드 라인의 옌센도 좀 부상 중이고, 또 측면 자원인 헨리라든지 또 미드필드 다실바가 뛸 수 없는데, 그래도 토트넘을 상대로 공격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빠르고 재능 있는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 역시 히샬리송, 오도베르, 베르너라는 공격 라인의 뎁스가 약해진 부상자들이 많고, 비수마 역시 브렌트포드전이 출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지 확실하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후스쿼드닷컴이 공개한 예상 라인업을 보면 브렌트포드의 공격 라인이 루이스 포터, 샤데, 은베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샤데가 프라이브르크 출신으로 독일 청대 출신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윙포워드거든요. 이 윙포워드를 중앙 전방 공격수로 배치하고 은베모까지도 상대 풀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속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통한 역습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울 것이다. 미드필드 라인의 담스고르와 야넬트 역시 공격 지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담스고르는 슈팅 능력이 좋고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뇌르고르조차도 패스 배급력과 롱패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브렌트포드의 선수 구성, 비록 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토트넘과 경기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장점들은 토트넘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솔란키, 존슨의 세리톱에 메디슨, 비수마, 쿨셉스키라는 그나마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공격 중원 조합을 배치할 것 같은데, 비수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벤탄쿠르 선수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이 경기에 기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레이나 베리발 같은 선수들이 미드필드 라인에 선발로 나왔을 때 생길 수 있는 경험적인 문제들을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후스쿼드닷컴은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 2대1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의 근거가 조금 빈약해요. 토트넘이 역대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기 때문이라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최근 토트넘의 고전과 뉴캐슬 아스널전 연속 패배, 코벤트리전 졸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브렌트포드가 왜 토트넘 원정에서 못할까? 그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을 보더라도 토트넘의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는 지난 시즌 결과와 성적 때문에 그런지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토트넘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1.56배, 무승부 4.61배, 브렌트포드 승리가 5.33배인데 이 배당률의 차이는 에스턴 빌라와 울브스의 버밍엄 더비, 리버풀과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안필드 경기와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리버풀과 본머스가 확실하게 큰 차이가 나오고 있고, 에스턴 빌라와 울브스의 대결과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대결이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울브스 같은 경우에 최근 워낙 부진하니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브렌트포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경우 저는 이 배당률이 조금은 브렌트포드 쪽에 불리하게 책정이 됐다. 이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 내지 브렌트포드의 승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배당에 벌어볼
그런 모험 의지를 갖기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이 감독 경질이라는 고민된 상황을 조금 더 가속화하고 내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렌트포드전에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판적인 의심스러운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인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던 그대로 또 경기를 하면서 졸전 끝에 승점을 잃고 자신의 자리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인지. 9월 21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는 한준TV에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킥오프 1시간 전부터 입중계 방송 시작되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